세상의 아내분들께 묻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년 퇴직하는 날, 이제부터 내가 요리를 하겠어! 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머, 다행이다. 이걸로 드디어 집안일에서 해방이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고쳐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으로 바꿔버릴지도 모르니까요. 퇴직한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뜬 남자의 요리.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집안일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생활비를 무시한 최고급 식재료, 주방을 점령해버리는 정체불명의 실험 기구들, 그리고 만들기만 잔뜩 만들고 치우지는 않는 만행까지. 이것은 요리를 과학 실험으로 단단히 착각한 깐깐하고 논리 따지기 좋아하는 남편에 의해 평온한 일상을 파괴당할 뻔한 한 아내의 비명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편의 민폐스러운 고집으로부터 주방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대처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 63살, 온화하고 조신한 성격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인 박정우는 65살로 정밀기기 제조회사의 기술직을 정년퇴직했습니다. 뼛속까지 이과형 인간인 그의 입버릇은 증거가 있나? 그건 논리적인가? 입니다. 감정적인 주장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수치와 자료로 관리하려고 드는 성격이죠. 그런 정호가 퇴직자고 일주일이 지난 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연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보, 앞으로의 식생활에 대해 제안할 게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주방에 서려고 해.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당신이요? 찬물 한 번 끓여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요리라는 건 대단히 과학적인 과정이거든. 온도, 시간, 분량. 이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하면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맛을 낼 수 있어. 당신 부담도 줄어들 테니 일석이조잖아. 정호의 눈이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지연은 귀찮은 일만 안 생기면 좋을 텐데 라며 아주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제 막 퇴직한 남편의 의욕을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한번 부탁해 볼까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 40년 동안 지켜온 주방은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기괴한 공간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0.1g의 공방. 가장 먼저 정우가 시작한 것은 환경정비라는 이름의 낭비였습니다. 그는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기도 전에 대형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뒤져가며 온갖 실험기구들을 사들였습니다. 0.01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용 전자저울, 접촉하지 않고도 온도를 재는 적외선 온도계, 눈금이 촘촘하게 그려진 내열 유리용기, 그리고 산성도 측정기까지. 당신 산성도 측정기 같은 건 대체 어디에 쓰려고요? 기가 막혀서 묻는 지연에게 정호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식재료의 산성도는 맛의 균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야. 감에 의존하는 요리는 오늘로 끝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실제 조리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지연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였습니다. 정호의 요리는 어찌됐든 너무나도 느렸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볶음 하나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양배추의 무게부터 잽니다. 양배추 254g인가? 그렇다면 염분 농도를 0.8%로 맞추기 위해서는 소금이 정확히 2.03g 필요해. 스포이트 같은 것으로 간장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저울의 수치를 노려봅니다. 프라이팬의 표면 온도를 적외선 온도계로 재고는 아직 160도군 180도가 될 때까지 재료 투입은 대기한다 라며 멀뚱히 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된 것은 오후 4시. 하지만 측정과 자료 수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실제로 요리가 식탁에 올라온 것은 밤 7시가 되어서였습니다. 배가 잔뜩 고파진 지연이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대충 해요. 라고 말하자 정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대충? 그게 제일 나쁜 말이야. 똑같이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요리는 요리가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진 맛있는 음식 따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완성된 채소볶음은 확실히 계산대로 간이 딱 맞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자료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지연은 차갑게 식은 채소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밥이라는 건 좀 더 따뜻하고 즐거운 거 아니었나? 두 번째, 저온조리라는 이름의 점거. 다음으로 지연을 덮친 것은 저온조리 열풍이었습니다.
정호는 고기는 63도에서 단백질이 변한다, 이 온도를 넘으면 질겨진다라는 이론에 깊이 심취하여 엄청나게 거대한 저온 조리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 가보니 그 거대한 저온 조리기기가 조리대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전원 코드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너무 방해돼요. 아침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건드리지 마. 지금 소고기 구이를 준비하는 중이야. 58도로 24시간 동안 가열해야 해. 내일 아침까지 절대 전원 뽑지 마. 24시간요? 그럼 오늘은 하루 종일 조리대를 못 쓴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있잖아. 머리를 좀 써봐. 정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내뱉었습니다. 고작 요리 하나에 꽂힌 남편의 고집 때문에 생활의 기반인 주방이 하루 꼬박 봉쇄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연은 결국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완성된 소고기 구이는 속이 연분홍빛을 띠고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순순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좀 안 익은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은 너무 바싹 구워진 퍽퍽한 고기에 길들여져서 그래. 정호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기를 입안 가득 밀어넣었지만 지연은 주방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와 너무나도 생생한 핏빛 고기 색깔 때문에 헛구역질마저 느꼈습니다. 세 번째, 실내 연기 오염 사고. 점점 더 도를 넘어서는 정호의 실험은 마침내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정호가 다음으로 손을 댄 것은 훈제 요리였습니다. 연기 향은 뇌를 자극하지. 집에서 최고의 베이컨을 만들겠어. 그렇게 말하며 인터넷으로 산 실내용 간이 훈제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당신, 집안에서 훈제라니 연기가... 걱정 마, 내가 직접 배기 환기구를 만들었어. 완벽한 시스템이야. 정호는 환풍기에 종이 상자와 접착 테이프로 만든 기묘한 배관을 연결하고는 가스레인지에 나무 조각을 올리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지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방 안이 온통 뿌옇게 연기로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연기가 다 새어나오고 있어요. 허둥지둥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은 마치 화재 현장 같았습니다. 정호가 직접 만든 배관의 접착 테이프가 열을 이기지 못하고 녹아 떨어지면서 엄청난 연기가 집 안으로 거꾸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아, 밖에서 바람이 역류하잖아. 정호가 서둘러 불을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의 커튼, 소파, 벽지, 집안의 모든 곳에 모닥불을 피운 것 같은 지독한 탄내가 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거? 냄새가 독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연이 따지자 정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호들갑 좀 떨지 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배관 설계를 다시 하면 다음에는 무조건 성공해. 다음 같은 건 없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요. 말투가 그게 뭐야? 나는 당신한테 맛있는 걸 먹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도 조금은 협조하면 어디가 덧나?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민폐를 끼쳐놓고도 자신의 노력을 방패 삼아 상황을 정당화합니다. 이때부터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논리적 괴롭힘.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뿐만이었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을 정말로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정호가 가하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참견이었습니다. 정호는 요리에 대한 얄팍한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지연이 만드는 평범한 식사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채소 닭고기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정호는 연근을 젓가락으로 집어들고는 유심히 관찰합니다. 여보, 이 연근, 식감을 살리겠다고 결에 수직으로 썰었군. 그게 바로 잘못된 거야. 조림을 할 때는 삐뚤빼뚤하게 마구 썰기를 해서 표면적을 넓히고 맛이 스며드는 삼투학을 이용해야지. 당신의 써는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하지만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배웠는걸요? 장모님 시대랑은 과학이 다르다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간은 본 거야? 염도계로 쟀나? 정호는 지연의 요리를 한 입 먹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고 한숨을 푹푹 쉬며 해설을 시작합니다. 염분이 부족해. 너무 가열했어. 가족의 즐겁게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정호가 지연의 요리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끔찍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위가 바늘로 찌르듯 아파져 와서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몸무게는 한 달 만에 3kg이나 쏙 빠져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돼지뼈 국수와 결렬, 그리고 운명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정호는 아침부터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요리의 집대성이다. 궁극의 돼지뼈 국수를 기초부터 만들겠어. 면도 내가 직접 뽑을 거야. 정호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식당용 거대한 돼지뼈 5kg과 커다란 밀가루 포대를 주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생면은 수분량이 생명이지. 수분 비율 35%로 맞춘다. 주방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닥은 엎질러진 밀가루로 새하얗게 변했고 커다란 들통에서는 강렬한 짐승 냄새가 피어올라 집안 전체의 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정호는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땀투성이가 된 채 마치 악귀 같은 표정으로 면을 반죽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마침내 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처참하게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싱크대는 꽉 막혔고 가스레인지는 돼지기름으로 끈적끈적했으며 바닥은 밀가루가 날려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자, 먹어봐. 내 노력의 결정체야. 정호가 내민 국수는 국물이 너무 진해서 마치 진흙처럼 걸쭉했습니다. 지연은 그 누린내만으로도 이미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조심스럽게 한 입을 먹어보았습니다. 어때? 기름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짧은 한마디가 정호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염도, 농도도, 점도도 완벽하게 계산해서 만들었다고. 당신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냐? 매일같이 대충 만든 요리나 먹어대니까 진짜 맛을 모르게 된 거라고.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실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가서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이, 어디 가는 거야? 아직 평가가 안 끝났어.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획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계산. 당신은 대체 무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요리가 아니야. 그냥 당신의 얄팍한 자기만족을 위한 쓰레기일 뿐이지. 뭐라고? 지금 당장 그 말 취소해. 이제 지쳤어요. 그 완벽한 주방에서 남은 인생도 혼자서 완벽하게 관리하며 사세요. 쾅!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비논리적인 행동이군. 밥 먹다 말고 나가는 법이 어딨어. 뭐 좋아. 곧 아쉬워지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의 예측은 원전이 빗나가게 됩니다. 아내라는 이름의 세계 최강의 주방 관리자를 잃어버린 주방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정호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지연이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오래가지 못해 냉각기를 가지면 돌아올 거다. 정호는 혼자 그렇게 넘겨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호네 집 주방은 전례 없는 끔찍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왜 초파리가 생기는 거지? 정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커다란 냄비, 그곳에 남겨진 궁극의 돼지뼈 국물은 차갑게 굳어버렸고 표면에는 두꺼운 하얀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철의 실내 온도 때문에 빠르게 부패가 진행되어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황화수소 같은, 쉽게 말해 달걀 썩는 악취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어떻게든 치워보려 했지만 곧바로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수구가 돼지뼈 찌꺼기와 채소 쓰레기로 꽉 막혀버려서 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닥에 쏟아졌던 밀가루가 수분을 빨아들여 정체불명의 찰흙 같은 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여기서 배수관이 막히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이군. 입으로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만 뚫을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식사도 비참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이라곤 진공 포장된 채 방치된 소고기 구이용 생고기와 이제는 쓸데도 없는 건조 허브들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결국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식품 첨가물을 그토록 논리적으로 비판하던 그가 지금은 보존제가 듬뿍 들어간 도시락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 생활의 시스템이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어. 정호는 난생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라는 훌륭하고 뛰어난 관리자가 없다면 자신의 이 대단한 주방은 그저 거대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흘째 되던 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군. 정호가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아내가 아니라 딸인 수진이었습니다.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누나, 엄마는 어쩌고? 설마 아직도 삐져 있는 거냐?
정호의 말에 수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빠, 집안에서 무슨 썩는 냄새가 나. 아, 지금 사소한 문제가 좀 있어서 정리하는 과정을 검토 중이다. 웃기지 마. 수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정호의 머릿속 사고 회로가 정지했습니다. 이혼? 어째서냐? 고작 요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잖아. 수지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논리로 설명해 줄게. 수지는 마치 학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빠는 요리라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비용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어. 한 달 식비 예산을 3배나 초과하다니 회사 경영이었으면 진작에 해고감이야. 그건 초기 투자 비용으로. 둘째, 작업 효율성. 아빠는 만들기만 잔뜩 만들고 뒷정리와 청소라는 유지 보수 업무를 완전히 내팽개쳤어. 그 찌꺼기와 부담은 전부 엄마라는 현장 노동자한테 떠넘겨졌지. 알아들어? 이미 시스템 자체가 파탄나 있었던 거라고. 시스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오류. 아빠는 엄마를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려먹는 로봇으로 취급했어. 똑같이 재현할 수 없는 품질 관리? 가정에서 먹는 집밥에 그딴 게 어딨어. 엄마가 40년 동안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밥상에 들어있던 애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게 아빠의 결정적인 실수야. 수진의 날카로운 말들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정호가 두르고 있던 알량한 논리의 갑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애정이라는 변수. 정호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는 국수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과학의 승리가 아니라 그저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만들어낸 쓰레기였습니다. 내 계산이 틀렸던 건가? 정호는 털썩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전해달래. 자기는 아빠의 실험 도구가 아니라고. 여기 도장 찍어. 엄마 이번에는 진짜 진심이니까. 정우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다오. 내가 틀렸다. 제발 내 데이터를, 변수를 다시 입력해다오. 다음 날 수진과 함께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집안은 수진이 미리 불러둔 특수 청소 업체에 의해 말끔하게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청소 비용 100만 원은 전액 정호의 퇴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정호는 지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 이론이 전부 틀렸어.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부담을 전혀 계산하지 못했어. 지연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요리를 절대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정한 규칙은 지켜주실 수 있겠죠? 지연이 내민 것은 수진이 작성한 박정호 주방 이용 수칙이었습니다. 하나, 예산 엄수. 식비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해결할 것. 둘, 냉장고 파먹기 우선. 새로운 식재료를 사기 전에 냉장고에 있는 것부터 전부 소진할 것. 셋, 완전 철수. 조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싱크대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 넷, 상호 존중. 서로가 만든 요리에 대해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말 것. 여보, 확실히 지킬 수 있어요? 지연이 사무적으로 묻자 정호는 군인처럼 차렷 자세를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완벽하게 준수하겠어. 그로부터 3개월 후. 정원의 주방에는 다시 평화롭고 온화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호는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적외선 온도계가 아니라 흔한 감자칼입니다. 오늘의 임무는 감자 껍질 벗기기. 당신, 거기 감자 쌍난 것도 확실하게 도려내요. 알았어. 손실률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하겠어. 여전히 그 특유의 깐깐하고 논리 따지는 말투는 고쳐지지 않았지만 감자를 깎는 그의 손놀림은 제법 조심스럽고 정성스럽습니다.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요리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나 화학 반응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먹는 사람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만드는 사람이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 따뜻한 균형 위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지연이 만든 감자조림입니다. 정호는 조림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조림 시간이 어쩌고 염분이 어쩌고 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주 안정적인 맛이야. 훌륭해. 어머, 고마워요.
정호는 마음속에 새롭게 수정된 데이터를 꾹 저장했습니다. 가정의 요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재현성이 아니라 따뜻한 지속성이다. 평생을 팍팍한 논리로만 살아온 남자가 생전 처음으로 배운 정답이 없는 삶의 문제. 정혼의 부부의 제2의 인생은 아직 실험 중이지만 이번 실험은 분명히 대성공일 것입니다. 이과형의 깐깐하고 논리적인 남편이 불러온 도마 위의 대소동.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성 여러분, 주방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생활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신만의 고집과 취미를 가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뒷정리와 설거지까지가 요리의 완성이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감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미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주방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저렇게 피곤하게 따지기 좋아해서 아주 공감이 가네요. 딸 수진 씨가 조목조목 따질 때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남자들은 대체 왜 뭘 시작하면 쓸데없이 비싼 장비부터 사 모으는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담이 있다면 꼭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묵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멋진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